네, 이번 주 수도권에서 기록적인 물벼락이 떨어지면서 피해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로 충청 지방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집중호우 원인과 앞으로의 날씨 전망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정말 상당히 많은 비가 쏟아졌고 서울은 115년 만에 가장 많은 폭우다. 지금 어느 정도 비가 왔습니까? 예, 그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525mm가 왔거든요. 우리가 사흘 동안에 500mm가 넘게 내렸는데요. 이 보통 장마철 기간 동안 한 달 동안에 30일 기간 동안 한 350mm 정도 비가 내리는 게 평균적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서울에서만 사흘 동안 500mm가 넘게 비가 내렸으니까 장마철 이 30일 동안 내릴 비가 단 사흘 만에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도심에서의 어떤 배수 시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많은 비가 좀 내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시간당 서울 도봉구에서는 뭐 140mm에 달하는 비가 내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상 관측이 19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이후로 비공식적이긴 합니다만 가장 강한 비가 내린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42년 8월 달에 116mm의 비가 이제 시간당 쏟아져서 가장 공식적으로는 가장 강한 비였는데요.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기상 관측 사상 115년 만에 가장 강한 비가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532mm의 비가 내려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요. 경기 광주가 524, 경기 여주도 49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또 강원 횡성이 361, 충북의 제천이 207, 경북의 봉화도 54mm 정도 비가 내렸는데 역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을 보면 주로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비구름대가 대부분 다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다만 지금은 이제 비구름이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서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현재도 굉장히 강한 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8월 초순이라고 하면은 장마가 끝나고 굉장히 더울 시기인데 왜 이렇게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까? 예, 지금 뭐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폭우가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초여름에 이제 불볕더위를 겪고 나서 한 달가량의 장마를 겪게 됩니다. 이 장마가 이제 한 2주 정도 전에 이제 끝나게 됐고 우리 한반도는 본격적으로 폭염과 열대의 시기에 들어갔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덩이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뒤덮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상공부터 지상까지 모두 뜨거운 공기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온다거나 또는 남쪽에서 어떤 태풍이 올라온다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당분간 이제 밤낮 찜통더위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요. 네. 지금 영상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가 이제 적도 지점인데요. 이 적도 지점에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빨간색, 이것이 이제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한반도가 속한 이 서태평양 지역으로 굉장히 빨간색의 어떤 띠 형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도 지방의 열대 지방의 뜨거운 수증기들이 한반도 쪽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통해 보시는 왼쪽에 지금 빨간색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네. 필리핀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공기 중에 수증기가 다량의 수증기가 적도 지방에서부터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공기 중에 굉장히 수증기가 많다. 금방이라도 비구름으로 발달할 수 있는 수증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북동쪽에서 이제 이례적으로 우리가 이제 날씨 정체를 좀 겪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여름 시기에는 어떤 날씨의 흐름이 계속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폭염과 열대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잘 흘러가야 되는데 이 북동쪽 러시아 이 캄카차반도 쪽에서 굉장히 키가 강한 고기압, 어떤 뜨거운 공기덩이가 이 차가운 공기가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운 공기가 동쪽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바로 아래쪽인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서는 뜨거운 수증기들이 적도 지방부터 몰려왔는데 북쪽에서는 이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동쪽으로 가지 못하고 역시 또 한반도 쪽으로 오다 보니까 예. 이례적으로 두 공기가 굉장히 강하게 충돌했고요. 우리가 네. 이제 호스를 이제 물로 뿌리다 보면 일반적으로 뿌리면은 물이 이제 많이 나가게 되는데 예. 호스를 이제
강하게 이제 누르게 되면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빠르게 이제 또 강하게 이제 물을 좀 뿌릴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네. 두 공기가 서로 굉장히 강하게 충돌하다 보니까 이 중심에서 굉장히 좁은 이 좁고 강한 이제 비구름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번 폭우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우리가 이제 2차 장마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굉장히 좀 일찍 찾아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좁고 강하니까 국지적으로 많은 비를 쏟는 거잖아요. 지금 수도권, 서울 비롯한 수도권 지금은 비가 좀 그쳤고 지금은 충청권에서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하던데 또 걱정이 앞으로도 비가 지금 거의 그친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요? 예, 지금 수도권 지방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고 정체 전선이 이제 남쪽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 정체 전선을 밀어내다 보니까 현재는 주로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당 30에서 40mm 정도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도 내일까지 이 충청 지방은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충청도와 가까운 경북 지방이나 전북 지방에서도 역시 100에서 200mm가량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밖에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전북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도 50에서 150mm 정도 비를 기록하겠고요. 다만 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방에서도 이제 비구름의 영향을 약하게나마 받으면서 내일까지 20에서 한 60에서 80mm 가량은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 네. 어쨌든 내일까지는 주로 이 정체 전선이 충청 지방에 머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호우 경보 또는 호우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네. 우리 여름철에 한반도의 큰 호우 특징 중에 하나는 밤 사이에 굉장히 비가 좀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립니다만 조금 오후에 이제 퇴근길부터 해서 다시 한번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네. 물벼락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예. 충청권에 계신 분들께서는 퇴근길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비가 월요일부터 시작돼서 오늘도 어쨌든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2차 장마,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2차 장마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내일까지는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이제 전남 지방, 그러니까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전남 지방에서도 비가 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 금요일까지는 주로 충청 이남에서 비가 좀 집중이 되겠고 토요일 오전까지도 일부 충청에서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는 주말 동안에 이 정체 전선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 닷새가량 비를 좀 뿌린 정체 전선이 주말 동안에는 잠시 소강에 들었다가 다음 주 초에 다시 한번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정체 전선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 지방에서 만들어진 정체 전선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비가 또 한번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고 예. 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정체 전선이 조금 더 내려가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역시 또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현재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기상 예보를 계속 보면 블로킹 현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 그건 어떤 거예요? 예, 블로킹 현상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날씨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우리나라는 잘 흘러가야 되는데 네. 이것이 이제 흘러가지 못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픽에서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이제 고기압이 있는데요. 그쪽이 이제 날씨가 정체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5호 태풍이나 6호 태풍이 최근에 한반도 쪽으로 들어왔었죠. 이 태풍이 한반도 이 서해상을 지나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서 러시아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됐는데요. 예. 이 태풍이란 것은 아무래도 열대 지방의 뜨거운 수증기를 이제 가지고 올라오게 되는데 네. 중도 지방으로 올라오고 이제 러시아 쪽 해상으로 들어가면서 이 뜨거운 수증기를 이제 방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 지역에서 공기가 굉장히 팽창하면서 우리가 이제 날씨 정체, 이 블로킹 현상을 겪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비가 계속 많이 내리면서 더 걱정스러운 게 인명 피해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치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물건들도 많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비가 더 내린다니까 이제 우리 시민분들은 어떤 점 주의해야 할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어떤 시간당 뭐 100에서 140mm에 달하는 이 폭우를 겪으면서
이 도심의 배수 시설이 감당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컸고요. 인명사고도 많이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시민분들이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부득이 외출을 하셔야 된다면 우리가 이제 위험 지역을 좀 피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지하차도라든지 어떤 경사면이 심한 산 비탈면 같은 경우들 그리고 계곡이나 하천변에서도 갑자기 물이 불어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가급적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침수 피해가 이번에 특히 차량 침수 피해가 굉장히 네. 좀 크게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운전 중이라면 특히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다면 운전하실 때 가급적 빠르게 이제 지대가 좀 높은 곳으로 차량을 옮기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지하차도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좀 깊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하천변에 주차를 하셨다면 가급적 빠르게 역시 차량을 고지대로 옮기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인명피해도 굉장히 좀 크게 발생했는데요. 네. 굉장히 좀 다음 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피 장소도 꼭 숙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혁 기산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